그러시면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전국의 지방의회가 소통과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지방의원의 연락처 공개 여부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오마이뉴스 인터넷 매체가 전국을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 예. 이 광역의회는 17곳 가운데 7곳, 또 기초의회는 226곳 가운데 137곳, 그러니까 광역의회는 41.2%, 기초의회는 60.6%만 홈페이지에 지방의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공개를 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부산, 인천, 세종, 울산, 충남, 전북, 전남이고, 그렇습니다. 또 각 지역 기초의회 공개 비율이 높은 곳부터 나열을 하면 인천의 경우에는 100% 기초의회가 다 하고 있고, 대구, 전북, 충남, 대전, 강원, 경기, 울산, 전남 이런 순인데, 경북은 그 기초의회가 공개하고 있는 비율이 52.2% 뿐이어서 전국에서도 아주 낮은 축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예. 경북도의회는 비공개고요. 포항시의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개인정보 문제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공개가 관례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의원들이 공개를 원치 않은 상황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휴대전화 번호가 갈수록 민감한 정보로 취급이 되면서 되고 있고, 또 SNS 등 이전보다 소통 창구가 더 많아졌다는 게 여러 의회의 설명이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문자나 전화폭탄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의원 중 일부가 공개를 꺼려하고, 의원들이 공개를 원치 않으면 의회 사무국 차원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유권자와 소통 창구로서 휴대전화 번호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여전히 높습니다. 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리인이자 또 공직자로서 소통은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고, 개인정보 논란이 있긴 하지만 휴대전화가 지역민과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비공개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는 비판도 적지가 않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어떤가요? 시의회는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제8대 시의원 임기 말인 올해 초까지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의원들의 개별 휴대폰 번호를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를 삭제한 것은 올해 초에 경주시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부터인데, 이때 이 공개 여부를 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때 논의된 것이 종전처럼 휴대폰 번호를 전부 공개하는 방안, 또 의원 사무실 행정번호만 공개하는 방안, 또 의원 사무실 행정번호를 공개하는 대신에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업무 시간 이외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결론은 행정번호만 공개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출범한 제9대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개별 연락처는 없이 행정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그러면 요즘 번호 2개씩도 쓰는데 민원인용으로 따로 두고 또 개인용으로 따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원인용 전화번호를 공개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시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이 뜻대로하는 게 어떠냐, 공개하기를 원하는 의원들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행정번호만 공개를 해도 될 텐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공개하지 않은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글쎄요, 의원들 스스로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만 한다면 그렇지.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느냐, 또 행정번호를 공개하느냐 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근데 행정번호만 공개했을 때는 통화가 바로 되기가 어렵거든요. 행정번호, 의원들이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축제 소식인데요. 경주 도자기 축제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경주 도자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 경주 도자기 축제 21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황성호원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개최가 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작년 2년 연속 취소됐다가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역에서도 행사들이 오랜만에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도 높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그렇습니다. 올해로 20번째, 20회째를 맞이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2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올해 행사의 주제도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신라 토기부터 청자, 백자, 현대자기까지 한 1만여 점의 다양한 도자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명 도예 작가들의 퍼포먼스나 또 도자기를 굽는 제작 과정을 볼 수도 있고, 또 물레성형 및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진행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23일 한가족 도자기 만들기 대회, 또 22일 어린이 다도 및 도자기 만들기 대회, 어린이 도자기 만들기 대회는 29일 날 하고요. 또 초벌구이 그림 그리기 체험, 이런 행사를 또 열리고, 전시 판매 이외에 다양한 이색 이벤트, 행사장 무대에서는 문화공연 민속놀이 열리고, 또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갖고 싶던 도자기를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예. 가을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고요. 경주시가 그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약을 최근에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2월 말에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입지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앞두고 지난 13일 경주시에서 7개 기관, 경상북도, 또 포항공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시를 포함해서 7개 기관 대표들이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SMR 산업생태계 구축이나 또 산학연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주에 이 SMR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유치해보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SMR이 차세대제 원전과 관련된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경주시도 좀 일찌감치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나 경주시의 판단, 특히 정부의 판단은 이 기존의 대원전 중심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중심으로 원자력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제조, 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및 집적화를 통해서 이 미래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을 선전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인데, 경주시에서는 작년 7월 달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를 착공을 했는데요. 이곳에 소형 모듈 원자로 실증 시설이 들었습니다. 또 차세대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차세대 SMR 연구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 한국 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 연구소가 이미 경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서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그래서 경주시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SMR 국가산업단지는 총 5천억 가량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경주시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이미 지난달에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무려 2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지금 발주한 상황이고, 당초에 이 연구 용역이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국토부에서는 12월 말에 이 SMR 국가산업단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아마 이 연구 용역도 앞당길 것 같고요. 또 내일 모레 21일 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 국가산업단지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 주재로 어제도 보니까 이 관련 점검회의도 열리고 있고, 다양한 경주시에서는 이 산업단지가 경주 미래 먹거리가 중요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경주시의 움직임 살펴봤고요. 경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16일 하루 동안에 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6일 지난 일요일이었죠. 경주시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2월 22일 날 경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 한 2년 8개월, 약 2년 8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어선 겁니다. 경주시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되니까 10만 명이 확진이 된 거면 한 10명 중 한 4명 정도. 예, 정확하게 40%가 되는데요. 9월 말에 현재 경주시 인구가
25만 108명으로 경시 통계를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다음 달이면 아마 25만 선도 무너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9월 말 현재 인구수에 대비해 보면 정확하게 40.0%, 산술적으로는 경주 시민 10명 가운데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늘 오전 10시 현재 138명이 치료 중이고 확진자도 200명이나 되던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지금 증가 추세에 또 돌입하는, 그러니까 감소세가 정체되는 양상입니다. 네. 아니 올해 들어서 좀 확진자가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주시에서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게 올해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에서 10만 명을 넘어서는 데까지는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자 수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와 함께 지역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